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차, 아이는 아직 없고요. 일하면서 남편과 알콩달콩 사는 그런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형님에 관해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더불어 시어머니 이야기도 살짝 들어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형님과 사이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좋고 나쁘고가 없으신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분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차피 평생 볼 얼굴인데 사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언니 동생까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하게 의지하면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저보다 형님이 나이가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고 입장이 같다 보니 공유할 것도 많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동지처럼 잘 지내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좀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잘하면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마도 제가 형님의 마음을 열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미천해서 그런 거겠죠.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형님과의 일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견례 때 저는 형님이 남편의 어머니인 줄 알았었네요. 물론 시어머니 되실 분 얼굴 알고 있었고 형님과 시어머니 헷갈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말씀이 많긴 하셨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형님이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제 어떻게 사시냐고, 결혼시키고 나면 아마 삶에 낙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찌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말리는 눈치였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눈치가 좀 없으신 분인가 싶었었죠. 결국 남편이 나서서 형수님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을 해서 멈추긴 했었는데 딱 보이잖아요. 나는 계속 말하고 싶어. 입이 끈질끈질해. 라는 그런 느낌이요. 첫인상은 좀 눈치 없는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남편과 들었던 대로 사이가 좋구나 정도였었습니다. 그 다음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시댁에 인사 갔었을 때, 이때가 좀 오바이긴 했었는데 남편과 제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형님이 막 뛰어오더니 남편을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너무 서운하다고요. 신혼여행지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형님과 좀 짧게 대화를 했었다고. 자기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었는데 너무 빨리 전화를 끊어버려서 자기가 너무 속이 상했었다고. 그런데 그 속상함 오래가지 않았고 그리움으로 바뀌었다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에겐 형수님인데? 그리고 만약 남편과 형님의 나이 차이가 엄청 나서 형님이 남편을 좀 돌본 케이스라면 이해할 만한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오바였어요. 옆에 서 있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땐 시어머니가 말리시더라고요. 그 정도쯤 했음 되었다고요. 암튼 참 보통 분은 아니구나 싶었는데 네, 맞았어요. 우선 저희 동네 욕을 그렇게 하십니다. 제 친정은 삼청동에 있어요.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하루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막 욕을 하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뭐가 너무하냐 하니 저희 동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거기는 왜 비싸냐고, 사람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서는 어찌 생각을 하냐고 제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동네 분들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거든요. 거의 타 동네에서 오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자꾸 저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혹은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다. 원래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하더니만 동선애가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저를 몰아세우는데 완전 어이없었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혼자서 시위라도 했었어야 했단 말인가요? 그러다가 이젠 거긴 완전 중국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네, 그곳은 당연히 서울에 오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완전 중국 사람들만 있어서 다 중국어만 한다고. 중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내가 중국에 와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짜장면 사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정말 황당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우리 형님을 보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매우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는 형님이 좀 그런 부류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몸속에 장기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좀 소량으로 하는 사람인데 수술한 제 앞에서 자신의 맹장 수술했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었었고 죽을 뻔했었다고.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해서 수술 자국이 이렇게 크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막 장기를 떼어낸 사람인데 말이죠. 아프다 힘들다 하면 그것에 공감을 하기보단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힘들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 이거 은근 짜증나는 거 아시죠? 은근이 아니라 솔직히 완전 짜증나죠.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결혼 전 생각했었던 시댁분들과 잘 지내야지. 특히나 형님하고는 더더욱이 친자매처럼 지내야겠다라는 생각 접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리 하고 싶어도 형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는 거라 여겼었죠.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진 그냥 우리 형님의 눈치가 좀 없으시구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시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이 완전 정점을 찍게 되었었죠. 저희 집이 삼청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옥집이고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집이 이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살아봤으니까 한옥집에 대한 환상은 없어요. 이미 겪어보았고 어떤 게 불편한지 다 아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쓸데없이 크긴 해요. 방도 여러 개고요. 원래는 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실 거라 했었는데 실제로 주변에 그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귀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두 사람이 살기에 너무 크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힘들다면서 저보고 거길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텐 안 큰가? 엄마 아빠가 두 식구인 것처럼 저도 두 식구인데? 그래서 거절을 했죠. 그런데도 엄마 아빠 생각해서 좀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네 거 될 건데 이제는 사위랑 너가 같이 관리하면 좋지 않냐고. 엄마 아빠는 좀 작은 곳으로 이젠 편안하게 아파트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소망도 비쳤었고요. 상권이 어마어마했다가 잠깐 죽기도 했었지만 사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도 제대로 못 열어놓고 혹은 문을 닫아놓아도 문을 빼꼼 열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뭐 동네가 그런 곳이니 이해하긴 하지만 가끔은 아주 화날 때가 많기도 하거든요. 지치셨다고 너희는 젊으니까 좀 더 괴롭힘 당해도 되지 않냐고. 엄마 아빠는 이제 늙어서 싸울 힘도 없고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하고 주변 두리번 거리는 거 힘들다고 하면서 꼭 저보고 들어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과 제 회사가 아주 가깝다는 거였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었거든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엄마 아빠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 집에 대한 욕심 전혀 없었어요. 그건 엄마 아빠의 재산이고 그리고 그거 받는다고 해도 증여세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팔아버리든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한 분이 욕심을 내시더군요. 바로 우리 형님. 형님이 제게 직접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듣게 되었거든요. 저기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사돈 어른 집에 들어가는 걸 마다했다고 하더라. 아니 네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한옥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한옥집에서 살아보는 게 자기 평생의 꿈이었다나. 그리고 첫째네 들에게는 애들도 셋이잖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은 건 아닌데 좀 더 큰 집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뭐냐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니들이 들어가기 싫으면 네 형님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어떠하겠니? 그런데 내가 꼭 말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네 형님이 그걸 원하는 걸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주면 안 될까? 첫째가 나한테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들어가서 애들도 좀 널찍한 곳에 키우고 게스트하우스 열어서 돈도 좀 벌어보고 싶다고. 동서지간이잖니. 이럴 때 좀 도와주고 하면 좋잖아. 아가, 한번 생각해 봐줄래? 한번 고려해 볼 만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나가고 싶어 하셨고, 저나 남편은 그 큰 집 관리하기 힘들었었고, 그런데 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형님한테 휘둘리는 건지, 아니면 형님이 너무 눈치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휘어잡히고 싶지 않아 슬쩍 발을 빼는 건지. 암튼 저는 형님에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한옥 좋으시냐고요. 이러이러해서 저희 집이 한옥인데 엄마 아빠가 좀 힘들어한다. 저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혹시 한옥 좋으시냐고. 그런데 불편한 점 한둘 아닌데 생각 있으시냐 했더니 아주 뭐 거들먹거리면서 정말 또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정말 꺼냈을 때 생각이 있었어요. 형님네 들어가 사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이죠. 적당한 가격에 집 내어주실 것이고 게스트하우스 열어서 돈도 벌고 싶다 하셨으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리고 형님한테도 좋은 일이긴 하잖아요.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형님하고 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설마 제 친정 부모님의 집인데 험하게 쓰고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정 떨어지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어이없어. 나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야? 동서가 들어가기 싫으니까?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집 관리 같은 거 잘하긴 하는데 글쎄다. 나는 딱히 생각이 없는데. 혹시 어머니가 말씀하셨니? 네 형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라고? 동서, 내 말 잘 들어. 동서네 잘 사는 거 나 아주 잘 알아. 그런데 시댁엔 절대로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봐봐. 벌써부터 시댁 재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시잖아. 그 집 가격 어마어마하지. 어머니도 욕심나시는 거야. 동서가 안 들어가겠다 하니 나보고라도 가서 그 집을 접수하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이거 눈치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래 알겠어. 내가 들어가 살게. 그런데 알지? 우리 돈 많이 없어. 내가 들어가 살아주는 거니까 헐값에 줘야 한다. 그럼 이 몸에 들어가서 조금 관리해 줄게. 뭐 내가 형님이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시댁을 위해서. 확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과 형님이 한 말이 아예 달랐으니까요. 형님 말만 들으면 저 충분히 시어머니의 의도 의심할 수 있는 거였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말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간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도 이간질 같은 건 시켰던 분은 아니었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사람이 완전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뻔뻔함까지 장착한. 그래서 저도 확 그냥 깠습니다. 형님,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솔직히 말을 해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요? 형님이 계속 말했다고? 왜 맨날 형님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솔직하지 못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뭐 있어 보일 것 같아요? 형님, 머리 텅텅 비어 보여요. 정말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같다고요. 형님 이상한 분이시다.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세 줄게요. 거기 들어올 사람들은 많거든요. 꼭 형님이 아니어도 거들먹대지 않으면서 들어올 사람 많아요. 정말 형님은 말하는 게 정 떨어져요, 완전.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저리 말을 해버렸고 지금 저는 형님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마주쳐도 본 척 만척합니다. 엄마 아빠 집은 지인분에게 세를 들인 상태고요. 형님이 저렇게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그 집 형님이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자격지심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지심 정말 피곤하네요. 주변을 너무 지치게 해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 형님은 천냥빚을 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심했나요? 아니면 형님이 심했나요? 아니면 둘 다 똑같은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